안녕하세요. 주식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 주제는 삼성전자 신저가, 카카오 신저가 신호라는 주제로 방송할 건데요. 일단 시황 먼저 살펴본다고 한다면 대략 뭐 한 1년 4개월, 한 16개월 정도 계속해서 이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 우량주를 매매하고 21년도부터 매매하셨던 분들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020년도에 돈을 버신 분들도 작년하고 올해 돈을 다 까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래프만 보더라도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초부터 이미 예측을 했죠. 여름에는 확신을 해버렸고, 이렇게 시장 경험이 풍부하다고 한다면 다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시장을 절대 예측 못해요. 좋아지겠지 기다리고 좋아지겠지 기다리고, 또 요즘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한국 증시는 역시 안 돼 또 이래요. 역시 미국 증시야 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개인들 말이 여태까지 맞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이 저점이다, 지금 돈을 넣어야 된다, 이럴 때는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쉬실 때가 되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오늘 역시 또 신저가를 갱신을 했죠. 계속해서 100원, 200원, 300원씩 천천히 그냥 조금씩 빼도 결국에 9만원이 금방 8만원 되고 8만원이 금방 7만원 돼요. 100원, 500원 이거 무시 못합니다. 계속해서 기나긴 시간 동안 1년 6개월 동안 100원, 200원씩 끊임없이 빼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10만원가량 했던 그 삼성 주식이 67,800원, 그것도 신저가. 지금 현재 개인들만 이 주식이 지금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주구장창 사고 있는 분위기고, 지금 중요한 게 또 카카오예요. 지금 개인분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 이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또 이제 카카오페이를 보고서 야 진짜 싸다, 이거 지금 못 사면 후회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카카오 역시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삐끗하면 뭐 그냥 뭐 어디 갈지 모르는 거죠. 이게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돈을 그렇게 위험하게 매매를 하시는 쪽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우량주 같은 경우는 지금 트렌드가 뭐냐면 이 트렌드를 빨리빨리 읽으셔야 돼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자꾸 어제 일을 회상하고 뭐 작년 일을 회상하고 과거엔 이랬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트렌드가 A라는 대기업, B라는 대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대기업이 돈이 많이 묶여 있잖아요. 왜냐면 파이가 크니까 다수들이 그냥 집중적으로 삼성을 사고 현대를 사고 카카오를 매수하니까 그 안에 정말 돈이 굉장히 묶여 있어요. 근데 그게 점차 풀어지는 과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주가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 돈들이 이제 다단계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특정 테마 주식들이 이제 날뛰죠. 상한가에 연상을 막 하죠. 지금은 그게 바로 트렌드예요. 지금은 뭐 이전처럼 우상향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전에 우상향을 했다면 지금은 우하향을 한다, 요런 색깔로 저는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런 돈들이 이제 믿음이 깨지면서 우량주 사랑의 그 믿음이 깨지면서 중소형 테마주로 돈들이 다양하게 모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20%, 30%, 10%뭐 퍼센트만 봤을 때는 굉장히 수치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21년도 전후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주식 못하는 사람들이 주식판에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돈이 생길 때마다 그냥 주식에 다 밀어넣었어요. 그래서 21년도에 계속 사서 그냥 푼돈 없는 돈으로 주식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돈을 약간만 벌어봐도 욕심이 확 생겨요. 그러면서 막 1억, 2억, 5억, 10억, 10억에 30%면 얼마죠?
3억이 증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1차적으로 그런 데서 돈을 잃다가 감당 안 되고 그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결국 포기하는데, 그게 이제 손절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중소형주로 갈아타요. 그래서 거기서 10억 가지고 3억을 날려서 7억이 남았는데, 7억 가지고 또 반토막이 나서 3억이 돼요. 그런 식으로 반토막에 반에 반토막에 계속해서 곡곱으로 잃는 과정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매매하시면 큰일 나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뭐 삼성전자 52주 신저가 경신. 예전에 삼성전자 100주 모으기 운동, 200주 모으기 운동, 500주 모으기 운동, 1000주 모으기 운동, 연금을 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지금 다 들어갔어요. 그 운동을 창시했던 사람이 모 유튜버인데요. 저는 참 안타까워요. 전 그런 걸 보면. 이게 당장 올라가는 것만 항상 생각을 하고 내려갈 거를 생각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주식이 생각해보세요. 항상 올라갈 것만 같아서 산 거잖아요. 내려간다고 생각을 했다면 누가 사겠어요. 원래 이런 주식은 이 두 가지를 다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냥 대체적으로 이 책임감 없게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자기가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중들에게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게, 이게 참 나쁜 행동이거든요. 내려갈 것까지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그런 뭐 생각들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다 같이 죽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뭐 신저가 오늘도 역시 또 갱신했죠. 어제 이어서. 그래서 뭐 또 역대급 실적, 역대급 실적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뭔가 아다르고 어다르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맞고 이건 틀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팩트를 아셔야 할 점이, 반도체 대란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역대급 실적이라고 하기에 애매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뭐 매도를 부추기거나 매수를 부추기는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신규 매수자분들도 있고 매도를 준비하시는 분들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제가 핵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삼성전자는 2017년도 당시에, 17년도에 영업이익이 이미 53조 원이었어요. 이 당시에는요, 이 반도체가 정말 비쌌어요, 지금에 비해서요. 근데 21년도가 왔는데 영업이익이 51조 원이 됩니다. 영업이익이 추락하다가 그냥 4년 만에 원자리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것도 여전히 마이너스다 라고 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매출이 증가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또 존재를 해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이 230조 원대로 유지를 하다가 2021년도 단 1년 동안 특수한 환경 속에서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또 보기도 뭔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마치 삼성만 매출이 늘었으면 브라보죠. 근데 대부분 우량주들이 21년도에 매출이 폭발했어요. 대부분이요. 매출 다 잘 나왔어요. 왜냐면 경기가 좋았어요. 이 경기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자영업자들이 자기가 장사를 못해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은 측면이 달라요. 우리나라 전체 그런 기업의 움직임이 정확한 경제 지표이지, 자영업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걸어다니는 손님을 상대하는 그냥 식당 사장이에요. 근데 당연히 역세권에 사람 많은 지역에 사람이 갑자기 줄어드니까 당연히 식당에 매출이 줄어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안 쓰냐? 그게 아니죠. 집에 가서 시켜 먹잖아요. 어쨌든 돈의 방향이 우리 식당에 올 게 다른 쪽으로 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기가 어려웠다,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틀린 거고요. 다른 신규 업종, 언택트 배달 업종이 우리 매출을 뺏어간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은. 오히려 2021년도 경기가 정말 좋았어요. 이 당시에 이 자영업자분들이 경기가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큰 오해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위주로 손님을 상대하는 업종이 이제 배달 업종에게 매출 그 돈을 뺏긴 것 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돈을 코로나 이전보다 돈을 더 많이 썼어요. 기업 측면으로 본다면 기업들은 매출이 폭발했어요. 21년도에 정말 많이 성장했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 매출이 이제 삼성전자로 놓고 봤을 때 매출이 증가했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데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자동차 주문해 보세요. 1년 기다리래요. 1년 3개월 기다리래요. 차를 봤는데. 샤넬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아니 그냥 아침 뭐 새벽 6시부터 줄 서 있어가지고 그냥 가방 자체를 못 사요. 경기가 뭐다? 좋았다. 어딜 가든지 매출이 폭발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자영업자 기준으로 본다면 이건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자영업자 또한 결국 우리 손님을 옆 가게나 배달 음식점이 뺏어간 것 뿐이지 경기는 무지막지하게 좋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뭐냐? 매출이 뭔가 객관적으로 증가했다라고 보기엔 어렵고요. 그 이전에 20년도에 사람들이 돈을 아끼거나 아니면은 그 돈의 양이 풍부해졌잖아요.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그 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도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집에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을 또 많이 하잖아요. 이 돈들이 결국 21년도에 폭발하면서 지출로 이어져 갔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삼성전자만 매출이 늘었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매출이 뭐 갑자기 폭등했다, 뭐 삼성전자가 뭐 장사를 잘한다, 영업을 잘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객관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7년부터 20년까지 매출이 230조 원대로 그냥 쭉 유지했어요. 성장을 못했다는 건 뭐죠? 본전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그래서 21년도에 특수한 환경 속에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보기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타 기업 대비 성장을 오히려 하지 못한 측면도 굉장히 많아요. 정확히 말해서 2017년 대비 4년 만에 총 매출이 4년간 1년에 2.5%씩 성장을 한 거예요. 정확히 보셔야 돼요. 2017년 대비 현재 뭐 작년 말까지 그냥 1년씩 본다면 2.5% 정도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대비 4년 만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4년 만에 증가는커녕 오히려 줄었다고 볼 수 있어요. 1년 평균 마이너스 1%씩 4년간 마이너스 4% 하락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재무제표가 5년 전 대비해서 좋아졌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람들은요 항상 전 기준을 많이 봐요. 뭐 작년 12월, 작년 9월 이렇게 단순하게 가까운 구간에서 그걸 비교 분석해서 최대한 작년 12월보다는 올해 3월이 매출이 폭발했네?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업이란 것은 최소 5년이란 시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움직였고 4년 동안 떨어졌으면 당연히 한 번은 올라가겠죠. 삼성은 지금 이런 위치예요. 그래서 뭐 삼성이 계속해서 우상향한다?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 될 부분이고요.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대급 실적에도 연일 신저가 6만전자 늦빠진 삼성전자라는 뉴스죠. 과연 이 뉴스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단순한 뉴스만 믿고 실적이 좋은데 왜 하락할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겉만 보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세세하게 계산하고 따져서 내 돈을 지키셔야 합니다. 삼성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대기업 우량주를 투자하는 시기에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 정도는 투자자가 알아야 되고요. 지금 매수나 매도 예정이신 분들이 지금이라도 더 적정한 가격에 매수나 매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신저가 근처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싼 맛에 메리트가 있냐 이겁니다. 아니면 여전히 비싸냐. 이게 지금 아마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나 삼성, 뭐 현대차 같은 이런 정말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 그런 회사들은 제가 하나씩 분석을 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저는 오히려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 더 좋은 종목이 참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뭐 갤럭시 쓴다고 삼성 주식을 사고 카카오 메신저를 쓴다고 카카오 주식을 사고 현대차를 탄다고 현대 주식을 사고 보통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엔 이 주린이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휴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본전 찾으려고, 원금 회복하려고 열심히 하시는 건 압니다. 그러나 지쳐있는 상태에는 진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짜를 진짜로 여기고 그것을 믿다가 더욱 망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수나 매도에 급급하기보다는 한숨 돌릴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전 국민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을 위주로 제가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꾸준한 자료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